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년 만에 골프채를 쥐었다고 하면서 골프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보수 매체들은 칼럼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꼬집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 안보 정책의 사정이 밝은 분위기도 하고요. 지금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구로울.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잘 지냅니다. 예. 근데 뭐 잘 지낸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요즘 참 명구스럽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네. 집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뭐 시민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구로에서도 많이들 나오셨죠. 네, 많이 나가셨어요. 네. 시민들께서 도대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죄송하죠. 네. 네,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하고 정치가 좀 제대로 작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따끔하게 혼내고 해야 되는데 멈춰 세워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네. 다들 걱정입니다. 최근에 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해 보니까 이제 3주 만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멈춰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4%. 근데요, 그 지지율 의미가 17이나 20이나 24나 다 개찐 도찐이에요. 그 뭐 평가 불가능한 지지율을 가지고 네.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지지율이 45, 47이었거든요. 제일 안 좋을 때 지지율이 그 정도였는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지지율이에요. 네. 국정운영 안 되는 지지율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요. 요새 공무원들이 다 녹음하느라 바빠가지고 예를 진짜 들면 안 된다. 부처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네. 이 용산 대통령실 가길 꺼려 안 되잖아요. 예. 오히려 해외로 도망가느라고 되잖아요. 걱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걱정이죠. 예. 지금 대통령 G20 APEC 거쳐서 이제 G20 네. 때문에 이제 해외 순방 중이신데요. 이 골프 외교가 네.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천광함 칼럼 제목이 수렁에 빠진 윤내 골프 외교, 이게 제목이고요. 네.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은 윤 대통령에게 골프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골프채를 쥐었다고 했는데 김병주 의원 조사해 보니까 벌써 7번이나 쳤고 8월부터 쳤고 사실상 8일 만에 골프채를 다시 쥐었다. 이제 이런 예결위장에서 폭로가 나왔습니다. 골프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쳤다라는 건 거짓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수가 너무 얕아요. 그리고 골프라는 건 일종의 친교 일정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삼성 반도체를 간다든지 경복궁을 간다든지 이런 친교 일정인데 뭐 정상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일정이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한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네. 다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베 총리 따라하기 느낌이거든요. 외교에서 남 따라하는 건 하수입니다. 새로운 걸 해야죠. 예. 그래야 남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근데 이게 대통령 감동. 아베 따라하기일까요? 왜냐하면 이미 네. 치고 계셨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명태균 씨처럼 예지력을 가지고 네. 미리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친 걸 트럼프 대통령 핑계를 대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그렇죠. 거죠. 예. 이건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뭐 골프는 쳐도 그만 안 쳐도 그만인데 네. 변명하는 게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변명하는 것도 우습고 외교를 골프로만 해석하려고 가는 것도 더 우습고 네. 외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골프를 못 치세요. 그럼 어떻게 외교하셨습니까? 외교는 예. 이제 골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사업가와 검사의 만남이잖아요. 사업가와 검사의 예. 비즈니스맨과 검사의 만남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에 아주 능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죠. 수사에 능하죠. 수사에 능하죠. 예. 그러면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
그러니까요. 피의자 되고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케미가 맞을까라고 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케미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케미 잘 안 맞아요. 예.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업가하고 검사하고 잘 안 맞아요. 검사는 조지는 거고 예. 사업가는 그런 검사들 피해 다니는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저 인간 뭐야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농담인데 네. 중요한 건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처럼 또 같이 외교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저는 폭망이라고 봐요. 폭망. 완전 가치 폭망. 외교 얘기하면은 예. 폭망이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한미일 안보 협력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작년이죠. 네. 그 워싱턴 선언 나오고 그리고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던 바대로 실무 담당 뭐 사무국을 두기로 합의했다는 거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보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예, 예. 그 당연히 필요하고요.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네.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야,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네. 것부터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계산해 밝다. 거래에 능하죠. 예.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 10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 우리 때 5조 이야기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리고 둘째, 트럼프는 보고서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예. 그거는 공통점이네요. 세 줄로 요약해서 예. 줘야 된다는. 그래서 영상 자료를 되게 선호하죠. 트럼프는 영상을 좋아한다. 네, 네. 유튜브 좋아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공통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예. 대통령이 예. 영상 자료를 좋아해서 싱가포르 회담 때, 북미 회담 때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여주려고 영상 자료를 미리 준비했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죠. 준비했죠. 트럼프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30일 날 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의 장소로 적합한 곳은 평화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죠. 근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기는 미스터 문이 한 곳이야. 난 안 할 거야. 자유의 집에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예. 근데 그래요? 자유의 집 회담장이 어느 정도냐면 딱 이 스튜디오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작아. 여기에 그래서 뒤에 미국과 북한 국기를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따졌죠. 야, 왜 이 좁은 데서 하니? 예. 저기 넓은 데 있고 좋아. 우리 예. 시설 다 빌려줄게. 예. 그랬더니 트럼프 측에서는 저기는 문의한 곳이야. 미스터 문의 자리야. 미스터 문의 자리야. 예. 라고 자의식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촉이 빨라요. 네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니까. 예, 사업가가 되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630 판문점 회담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당시에 일본 도쿄에 G7 정상회담을 하러 왔다가 네. 바로 한국으로 날아와서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요. 하게 됩니다. 예. 트윗으로 날리는 거죠. 맞아요. 만날래? 예. 만나자 이런 식으로. 물론 수면 아래에서 여러 작업들이 있긴 하지만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 다음이 없는 사람이죠. 다음이 없다. 4년 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4년 내에 몰빵입니다. 이분은. 예. 그러니까 4년간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만 하더라도 예. 지난 4년 동안 다음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예, 뭐 예, 예. 출마가 한 포기됐긴 번 더, 했지만 예. 재선을 도전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없어요. 다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들을 잘 살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데 골프만 치고 있어요. 미치겠다 진짜. 네, 이렇게 걱정이에요. 그 디테일을 살려서 네. 사실은 대한민국 한반도 미래 안보 정책을 짜야 되는데 그럼요. 골프만 치고 있고 그게 다라고 하니까 보수 언론들이 답답해서 오늘 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요.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도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환경을 싫어해요. 환경? 환경 이런 말 친환경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에너지 장관 완전히 다 막, 지금 예. 화석 연료 난리가 예. 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환경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대화 중에 전화 통화 중에 하지 마세요. 왜 이 양반 또 전화기 끊어버립니다. 그때 당시 끊은 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환경 얘기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이랑 예. 통화하다가 예. 전화기 끊어버렸어요. 어머나. 그 정도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가지고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때 왜 환경이 주제였냐면 그 성주 사드 기지 때문에 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미 측에서는 왜 사드 기지를 빨리 제대로 안 만드냐라는 거였고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돼.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그렇죠. 돼라고 했던 건데 예.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환경 영향 평가. 예. 환경 들어가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제발 환경이란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좋게 넘기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 끝나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환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대요. 그걸 왜 안 하냐. 예.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했더니 뭐 하여튼 별탈 없이 넘어갔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 방문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갔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먼저 갑니다. 맞아요. 예. 예. 기억나실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2018년 6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 직전에 예.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것이 장진호 전투 예. 기념비입니다. 대통령 사연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장진호 전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기 북한의 함경도 쪽에 있는 하나의 호수인데 거기에서 미군이 정말 처절하게 패배한 곳이 장진호 전투예요. 그래서 미군 역사상 해외 전투에서 그렇게 큰 패배를 겪은 게 없다라고 할 정도여서 미군의 군 역사에서는 지우고 싶은 과거예요. 네. 거기를 가서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당신의 스토리와 네. 그 스토리와 함께 추모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 사령부에서는 그걸 생중계로 틀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넣냐 그러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한 대통령의 추도사를 예.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디테일한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나서 딱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 하면 당신 어제 가서 어떤 이야기 들었다. 정말 고맙다. 예. 우리의 그거 혈맹을 알아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디테일과 섬세함 그리고 상대를 아는 외교가 중요한 거지 골프를 보기 플레이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세게 불러가지고 큰 네.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는 아예 푸대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럴 때 우리는 미국조차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푸대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다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에 네. 그 많은 우려와 걱정,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바로 끝내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노선인데 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겠다고 맞습니다. 한다면 방어용인데 무기에 방어용이 어디 있고 전투용이 따로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우선 그 전에 이번에 뭐 G20 중간에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잖아요. 네. 트럼프하고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됐으면 큰일 날 뻔함. 저는 준비가 차라리 안 된 게 낫다. 안 된 게 낫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나지 마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하면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갱되는 거예요. 호갱된다. 예, 절대 이번에는 안 한 게 낫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울러서 북미 정상 간에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 간의 면담이 재회 가능성이 그럼요. 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북미 관계에 있어서. 그러네.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선제 타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해요.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났던 정상 두 번째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만났고 예. 그다음 트럼프예요. 예.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헤이 프렌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프렌드, 헤이 당연히 브라더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주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공격해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북미 대화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부가 당연하죠. 저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줄게요. 네.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난다면 시작점을 어디로 잡겠습니까? 협상의 시작점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합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하노이 노딜까지 봤던 사람이에요. 예. 속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협상의 카드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첫 시작점에서 뛰겠습니까? 아니면 30에서 뛰겠습니까? 50에서 뛰겠습니까? 당연히 50에서 뛰죠. 그러려고 하겠죠. 예. 서로 간에.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저 뒤에서 가야 마이너스. 돼.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북미 간에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트럼프 발목 잡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에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에서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하게. 네, 예, 예. 그리고 9.19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9.19 합의에 대해서. 예. 근데 9.19 합의 깬 사람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이죠. 예. 예.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북미 관계에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북미 관계의 접근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빨리 내놔야 돼요. 골프 칠 게 아니라. 지금 골프 하실 때가 아니고 네. 그리고 골프 친 거 그거 보도한 기자를 지금 입건하고 말이죠.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는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방위 분담금 가지고 엄청 세게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네. 판을 흔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네. 주한미군 지금 28,500명이 한국에 예.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빼겠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장윤선 진행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자꾸 명태균 씨처럼 퀴즈 내지 말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대범하게 나가야 된다 생각. 빼라? 아니 뭐 뺄래면 빼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주한미군 기지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평택에서 100만 평 부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똑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지고 막 흔들려고 했습니다. 방위분담금 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한미군 기지에서 만났어요. 네. 같이 방문했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야 봐라. 당신이 직접 봐라.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주한미군 기지다. 이걸 우리는 제공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으로 1년에 내는 것 이외에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공하는 게 이렇게 많아. 라는 걸 설득을 했단 네. 말입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네. 골프 칠 게 아니라. 오늘 골프 얘기 엄청 많아. 예.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우리 정부의 입장과 판단과 달리 북미는 만나서 이를테면은 수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평양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사무소, 미국 사무소가 설치된다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대표부. 아니면 뭐 맥도날드가 들어간다거나 뭐 네. 이런 방식의 어떤 급전환되는 시기에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없진 않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지 그 않다.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양 맥도날드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북한의 몸값이 올랐거든요. 2018년, 19년에 비해서 지금은 왜 그 몸값이라는 건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습니다. 핵무기 능력도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라는 뒷배가 든든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의 몸값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값은 더 올랐어 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몸값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포진시키는 그 워싱턴은 대체로 대북 강경파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노선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과거에 네오콘들이 했던 방식으로 악마화하고 북한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각을 추천하는 후보자들은 네. 네오콘들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충성파들이지. 트럼프 충성파. 그럼요. 예. 트럼프 충성파들이지 예. 전형적인 네오콘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이분들은 네오콘하고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예. 과거에 볼튼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에 발목을 잡았던 그런 네오콘들. 예. 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 폼페이오 같은 예. 국무장관, 예. 그다음 볼턴 같은 예. 이런 유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폼페이오도 볼튼도 안 쓰. 네, 예, 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사람들은 장관들. 빼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북 강경이에요. 기본 입장이.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경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예. 상상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 루비오나 왈츠가 암만 세게 하자고 해도 예. 야 내가 겪은 김정은이 있어. 네. 예. 그리고 이분은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래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네. 예. 예.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죠. 예.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바로 지를 거예요.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르다.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가 이거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계산해 보니까 노벨 평화상 나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갈 것 그러면 같아요. 갑니다. 받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예. 예. 가구도 남죠. 예. 그게 대한민국에는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만큼 예. 코리아 리스크를 해결하는 첩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네. 윤석열 정부가 그 길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흔히 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돼라는 거에서 완전 절대적으로 아니야. 우리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풀어줄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한반도 운전석에 앉지도 않고 조수석에도 안 앉았어요. 골프 치러 나갔어요. 그럼 완전히 뒤로 가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북미 간에 직접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 우리 정부는 빠지게 돼요. 이 빠지게 되는 게 어떤 문제냐면요. 94년도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네바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합니다.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비슷한 현재 지금 우려하는 지점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네바 합의를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은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꼴을 또다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다가는. 그렇죠. 그게 바로 93년 1차 북핵 위기 맞습니다. 예, 출발이고 그로부터 지금 30년입니다. 맞습니다. 31년이네요. 네. 31년 동안 핵 문제는 더 고도화됐고 네. 풀기 어려운 단계로 네. 됐고 북한의 힘은 더 세졌고 네. 제가 57분인데 의원님 1시간 모실 걸 시간이 부족한데 중국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중국 얘기 중요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16일 날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은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은 안 생기는 겁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관계 네. 그리고 북미 관계, 네. 한미 관계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봉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네. 니네 미국이랑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거든요. 우리가 잘 포지셔닝을 잡아야 돼요.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도외시했어요. 네. 우린 중국 필요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뭐 중국한테 수출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고 한 게 최상목 맞아요.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만 있으면 돼라는 네. 식으로 나갔어요. 그 지점을 시진핑 주석이 이제 파고 들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근데 잘 봐야 되는 게요. 우리는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만의 갖는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레버리지, 중국 레버리지, 러시아 레버리지를 윤석열 정부가 몽땅 다 버렸거든요. 그걸 다시 확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선수를 쳤어요. 윤석열 대통령 중국 방문하세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자기가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자기가 와야 될 맞습니다. 타이밍인데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예. 그걸 또 멍청하다만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내가 보기엔 갈 것 같은데. 뭐, 전 가는 문제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의 레버리지를 우리 입장에서 레버리지가 분명히 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기존의 배타적인 대중 외교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우리만 점점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골프 칠 때가 아니에요. 예. 골프 칠 때가 아니고 러시아 문제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러시아 끊어진 문제가 한라인- 정말 심각합니다. 예. 네. 러시아 어떻게 해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보수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우리는 북방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러시아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이뻐서 붙잡았던 게 아니고요. 예.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밀착되는 걸 막고 북중러라는 그런 구도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를 맺어왔던 건데 그걸 한순간에 폐기시켜버린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걸 예. 다시금 재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대한민국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은 늘 사실은 육자회담 틀 네. 내에서 다자 외교, 다각적인 외교 노력. 사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예,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예, 다각적인 외교를 했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또는 일본 일방주의를 네. 했기 때문에 일종의 퍼주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40대, 50대 직장인 두 분 남성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셨더라고요. 네. 경북 분들인데 경제야 사실 뭐 벌면 된다. 나중에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외교는 이거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네. 너무 심각해서 이거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광장에 나왔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평범한 직장인들이 그냥 신문 보시고 방송 뉴스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 지금 골프 치고 골프 친 거 보도했다고 그 기자 입건하고 수사하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보신 건데 예. 러시아도 30년 공을 들인 겁니다.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정말 하지아책을 윤석열 정부가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부를 이제 좀 어떻게 그만둬야 되냐. 28일 날 네. 김건희 특검법 네. 재의결 국면이 열립니다. 우선은 뭐 원내 지도부와 저희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물밑에서 작업을 해서라도 8명을 만들어내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의원님 근데 제가 조금 답답한데요. 4월 총선 이후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8석 그 이를테면 이제 8석의 정치력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죄송하죠. 송구하고 네. 민주당이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해내지 못한 입장에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저들이 이제 200석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이후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말씀처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혜병 특검하고 네. 이번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이거는 해내야죠.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28일 날 안 된다라면 다시 또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고 이미 뭐 그런 이야기 하긴 좀 너무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라도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의결해야 된다. 그 취재해 보면 그 국힘의 친한계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잘 못 흔드냐. 우리를 좀 제발 흔들어다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제 특검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일체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이고 특감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28일
날 넘을 수 있겠냐. 예, 그러면 이제 또 되돌이표처럼 반복이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미 우선 한동훈 대표는 새가슴이에요. 이분은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 정치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이번 전국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는 입증이 돼 버렸어요. 큰 정치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내 지도부가 어쨌든 흔들어서라도 흔든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갖는 당위성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섬세하게 해들어가야 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도처에 오늘 특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류모 씨 같은 명리학자 포함해서 분야별로 조언받는 무당이 이제 7, 8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감옥 가요? 이런 것도 물어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인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네. 그런 주술적인 힘을 빌렸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의 사실로 보여지던데 예. 빨리 특검법 처리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데 오늘 아침 박형광 기자에 따르면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굉장히 강직한 검사여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보도를 해주긴 하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잘하면 특검 굳이 할 필요도 없겠죠. 예? 저는 그까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꽂은 사람이거든요. 네. 명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낌새를 채고 꽂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네. 그래서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특검만이 저는 현 상황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다. 알파고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자원을 총동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연말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이 국면이. 죄송한데 그 부분이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제가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대체로 무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세게 나와서 네. 당 내부가 매우 곤혹스러워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는 흔들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결과로서 이 판결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대체적인 흐름이 있고 더 중요하게는 과정으로서 과연 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했냐. 쉽게 말해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은 봐줬고 10만 원짜리 버카만 걸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번의 압색과 소환 그리고 반면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당장 무슨 흔들리거나 이런 요인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특검 실정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우리는 올인해서 이걸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게 당면의 제일 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삼김 시대 또 언론에서 만들어냈던데요.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세 분을 묶어서 신삼김 이렇게 부르고 비명계의 이런 언론 보도 저는 전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조 내에서 그 신삼김이라는 분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끝장내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 세우는 겁니다. 네. 이게 집중하는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이제 외교안보 분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모시고 네. 트럼프 시대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팁을 저희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세게 모니터를 해가지고요. 네. 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